자, 오늘은요 수능 날입니다. 아직도 이제 수능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자, 지금쯤이면 한 마지막 문제를 풀 때쯤인가요? 저도 이제 기억이 좀 그렇죠. 가물가물해서. 안간힘을 써서 좀 네. 있으면 이제 문이 열리고 해방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는요, 좀 수능 날을 맞아서 좀 특별한 얘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면은 북한에서도 불고 있는 입시 열풍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소장님, 혹시 북한에도 우리 같은 수능이 있나요? 우리 수능과 같은 예비 시험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우리로 해당하면 그 12월 말쯤에 이제 기말고사도 다 치고 나면 이 예비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왜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수능으로 바뀌었지만 이 예비 시험을 치는데 우리랑 다른 거는 우리는 하루 한 날에 치는데 북한은 각 도별로 날짜를 달리해 가지고 치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과목은 우리 국어에 해당하는 뭐 문학 네. 있고 영어, 수학 있고 외국어 뭐 다른 외국어들이 있고 이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김씨 일가의 역사 또 충성도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봐요. 예. 혁명 역사. 혁명 역사. 네, 그런 과목이 아주 중요하게 치러지고요. 예비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곧바로 2월에 예. 대학별 이제 본고사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의 이 가계, 혁명 역사 이런 게 중요합니다. 혁명 역사, 이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자, 이렇게 대학 입시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저희가 얘기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을 치열하게 뚫고 북한의 최고 명문대를 진학한 두 분 저희 모셨습니다. 자, 김구혁 보좌관과 강나라 씨 특별하게 저희 모셨는데, 일단 김정은 보좌관님은 저는 알지만 어디 출신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영문과에 입학을 2009년에 했었네요. 그래서 한 십수년 전의 일인데요. 공부학번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2009년에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뭐 글 익히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로 치면 한 서울대와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 정도의 위상을 북한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기군요. 모교가 지금 보이네요. 그런데 강나라 씨는 그러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청진예술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거기는 우리로 치면 어느 대학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한양대나 한양대예술대학교 아니면 뭐 중앙대라거나 제가 나온 서울예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는 굉장히 명문 대학인 네. 거죠. 자, 우리로 치면 이제 어쨌든 북한에서 굉장히 손에 꼽히는 명문 그렇죠. 대학을 나오신 두 분을 저희 모셨는데, 일단 김 보좌관, 우리가 지금 수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북한 입시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치열했어요, 그때 당시에? 방금 이영정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북한은 그 대학별 학력고사, 대학별 입학 시험을 이제 2월쯤에 치르거든요. 네. 또 북한의 2월하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요. 그런 굉장히 추운 예. 2월에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 있는 그 실내 체육관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뭐 난방이나 이런 걸 안 떼주거든요. 2월에?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추운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예. 시험을 3일 동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굉장히 춥고.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들어갈 때 막 응원해주고 후배들이, 혹시 그런 풍경도 벌어지나요, 북한에서? 우리도 이제 시험 잘 붙으라고 떡 같은 거를 이제 붙여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제 예. 김일성 종합대학 정문에 떡 같은 걸 많이 붙여놔서 그 시기가 되면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나와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통제를 하거나 네. 아니면 몰래 그걸 감춰가지고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뭐 벽에 붙이고 김일성 종합대학 이렇게 찰떡같이 그래요? 붙겠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시험 첫날에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붙인 사람들부터 시험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험 날 좀 기억나요? 굉장히 떨렸을 것 같은데. 저는 시험 날 정말 기억이 많이 나는 것이요. 그 철문을 지나서면 이제 부모님들과 동행할 수 없고 본인 혼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강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3열 정도로 이렇게 책상을 받아서 시험을 보는데 2m 간격으로 감시관이 붙어서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봤었고 네. 그리고 시험도 한 6시간씩 보는데 그걸 3일 내내 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3일이나? 네, 체력 검정 시험이었는데요. 체력도 봐요. 네, 그때 1600m 달리기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제일 어렸어요? 과목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네. 수학과 물리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렇군요. 예. 가장 쉬웠던 과목은 그 혁명 역사라고 하는, 아, 그 쉬워요? 왜냐하면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점수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과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다가 깨어서 물어보면은 답이 술술 나올 정도로 정말 잘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뭐 세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주입식 되다 보니까 쉬운 과목, 거저 먹는 과목이 사실 됐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이것도 궁금해요, 강나라 씨. 북한에서는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소위 미끄러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북한에는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어요. 북한도 똑같이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요? 북한에서는 이제 계란, 삶은 계란을 부모님들이 아침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하나씩 챙겨줘요. 이제 대굴대굴 이제 굴러가서 입학을 하라고 삶은 계란이나 아니면 찰떡, 북한의 하얀 찰떡을 부모님들이 아침에 이제 꼭 먹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본격적인 입시 경쟁 얘기를 해보지만 시험하면 생각나는 게 또 컨닝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북한에서 그 김일성대 시험 보실 때 컨닝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김일성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컨닝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관들이 정말 촘촘하게 붙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네. 또한 24시간 그 감시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고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이 먼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네. 컨닝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그 이후에 그 어떤 대학교 입학 시험도 치를 수 없다. 대학교 입학 시험 자체를 박탈을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북한의 입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랑 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영종 소장님, 치열한 입시를 뚫기 위해 북한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해볼 얘기는 사교육 시장 얘기예요. 여기도 엄청나게 치열하다고요. 그렇죠. 일단 북한에서도 대학을 가야 노동당원이 될 수 있고 또 간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생각을 하니까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엄두를 못 내지만 조금 여유가 있거나 이제 권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13년, 뭐 2020년 이때 그 통일부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북에서 살다 네. 오신 분들 대상으로 2000년 이전에는 사교육을 했다, 경험했다 이런 게 3.2%였는데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조사를 한 거는 14.1%예요. 그리고 사교육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22.8%에서 45%까지 거의 절반이 뭐 목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사교육이 북한에 어떻게 보면 특권층들 사이에는 좀 일반화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죠. 특권층, 그러니까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만 누리는 어떻게 보면은 열풍이다. 그렇죠. 사교육도. 근데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북한의 한 미술실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뭐 섬세한 손길로 스케치를 하고 있죠. 굉장히 저거를 조소라고 하나요? 저렇게 막 그리는 소묘라고 네. 하죠. 네, 소묘를 굉장히 뭐 연필로 하는데 굉장히 잘 그립니다 보면은요. 근데 이번에는 또 붓을 들어서 플립을 치기도 하고요. 수목화인데 굉장히 잘 그려요. 그런데 다음 영상도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실을 봤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오와 열을 잘 맞춰서 표정 연기도 깜찍하게 하는 것 같고요. 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은 신동 수준에 가까운 건데 신동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정도로. 그러면은 도대체 저게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길래 저런 실력이 나오는 걸까요? 강나라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학교 때부터 이제 예술학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유치원부터 준비를 해요. 저기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유치원인데요. 저는 이제 유치원을 음악 유치원으로 이제 무용을 전공을 했습니다. 하다가 소학교를 갔는데 소학교 때부터 이제 보통 준비를 해서 중학반, 고등반, 대학반 이렇게 예술대학 쪽으로 진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사교육이 이제 인기가 많기도 하지만 보통 언어 쪽을 많이 선호하기도 해요. 언어를 하면 이제 그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북한의 주유소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주유소라고 하는데 스단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간부집 자녀들이 이제 좀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북한 식당 그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려고 네, 언어를 많이 전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소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특별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교육 열풍이 만연하다는 건데 김구혁 부장관도 사교육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네. 준비하는 기간 내내 사교육을 받았고요. 네네. 어떻게 받았어요? 2년 가까이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그 저한테 사교육을 해줬던 선생님은 두 분이었습니다. 쌍둥이였고요. 한 분은 김일성 종합대학생이었고 다른 한 분은 김책공업 종합대학생이었는데요.
그 두 분을 저희 집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서 저희 어머니는 전교 1등, 2등을 저희 집에 불러서 그 친구들의 숙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네. 보장을 해주면서 저의 어떤 공부, 학풍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말 잘하는 대학생 한두 명 이렇게 따로 붙여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2년 동안 마지막 제가 있을 때는 5학년, 6학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5학년, 6학년 동안은 단 한순간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눈 뜨고 눈 감고 잘 때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공부. 심지어 그 학교로 가는 길에도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가면서 단어를 외우게 했고 그 전날에 외웠던 수학 문제에 대해서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복귀하게끔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사교육이란 사교육은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북한 영화 나오잖아요. 지금 단체로 막 이렇게 공부하는 네.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사교육도 이제는 북한이 좀 시장화되어 있어요. 예. 잘 가르치는 사람, 즉 제자들을 많이 좋은 학교에 보낸 사람들은 좀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맞아요. 또 그런 사람들도 아름아름 정보가 퍼지면서 사실상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북한의 교육이 어쨌든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다, 교육열이. 뭐 일종의 평양맘이라 될까요? 그런 거 뭐 떠오르기도 하는데 북한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입시 지옥, 이른바 북한판 스카이캐슬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열기 위해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북한판 스카이캐슬의 문을 열어라. 자, 첫 번째 그 열쇠부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들로 북한판, 이분이네요. 유명하신 분, 스앵님. 네, 입시 코디네이터가 나왔는데 이런 입시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전략가가 북한에도 있는 거예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교육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네. 어떤 수준의 학생,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 어떤 학교를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사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당신 정도 수준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은 어느 대학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보내다 보니까 해당 학교들의 여러 가지 인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수가 조금 부족해도 그 학교, 뭐 예를 들어 뭐 건설건제대학이나 뭐 상업대학 이런 쪽에 내 지인들이 좀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면은 내가 입학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 이러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불법이지만 북한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딱히 막 그렇게 크게 터치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은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평양의 이른바 부잣집 아들내미 딸내미들은 정말 줄을 서서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입시를 다 코디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디를 대학을 가야 될지까지. 근데 이 정도 봐주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제 제가 살던 청진이죠. 청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을 이제 레슨을 받았거든요. 네. 한 달에 이제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조건으로 쌀 20kg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진 않을 텐데 북한 돈 기준으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4인 가족 한 달 살 수 있는 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이제 피아노 정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돈으로 400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 정도 한 달에 주고 배웠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언뜻 얘기를 했지만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게 발각되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벌 수위가 거의 없거나 약하고요. 뭐 합법과 불법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가해를 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북한에서 나름대로 특권층 아니면 권력층이고 이러니까 뭐 뇌물을 주서 빠질 수도 있고 권력으로 눌러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교사, 네. 교수다. 김일성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부부가 김일성대 교수면 가문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당국에서 주는 집 한 채 떨렁 있는 하우스푸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 3,000원 받는데 김일성대 교수 5,000원 월급 받지만 그 5,000원이라는 게 북한 시장 환율로 1달러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외를 나설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제 아주머니가 그 여 교수님은 장마당에 나가서 뭐 국수라도 말아 팔아야 생계가 되는 이거니까 가외를 하게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또 이분들 그렇게 높게 받지도 않더라고요. 뭐 2달러, 3달러 시간당 이렇게 하는데 몇 명을 모아서
시간당 해서 몇 시간 하면은 모이고 한 달이면 몇백 불 이렇게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고 특히 김일성대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입시의 비리에 자기가 약간 특히 예체능계라든가 이런 뭐 평양음악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입시와 관련한 부분을 좀 봐주고 큰 돈을 챙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북한 경제의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교육 시장에 또 처벌과 단속이 좀 어렵다라는 설명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입주가외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김금혁 씨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속도 어렵고 또 심지어 이제 유명한 일타 강사 같은 경우에는 몇 학생 부모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집 근처로 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지금까 십시일반을 모아서 과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집을 마련했어요라고 그러니까 암암리에하고 있고 당국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처벌과 단속이 어렵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북한판 스카이캐슬의 문을 여는 열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평양 이게 뭐죠? 일중맘의 네. 치맛바람이라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할머니가 부르는 숫자들을 듣고 석셈으로 답을 찾을 수 있대요. 10만 2174 중 3 6 7 아니 할머니가 아이한테 이제 저렇게 어려운 암산을 시킬 수 있나 싶기는 한데 그럼 저 할머니가 일중맘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평양 제1중학교 예. 중학교 그 학교를 제1중을 가는 거를 엄청난 이제 그 자랑으로 여기거든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저 초등학생 때부터 그 중학교 네. 평양 제1중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저 엄마들 할머니들 네. 일중맘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이미 저런 단순 암기라든가 속독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뭐 창의력 교육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 수준에서 많은 교육들이 영재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중맘 우리로 치면은 뭐 여러 가지 맘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중맘에 치맛바람이 있어야지만 북한이 입시 경쟁을 뚫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피라미드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김금혁 보좌관님 아까 설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과외 선생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치맛바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뭐 대표적인 그 치맛바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북한의 공교육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전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통해서 어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대로 대학에 가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또한 그런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고위층의 어머니들이 네. 그 아주 작은 그 어떻게 보면은 바늘구멍 같은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학에 가야 되는 학생들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들이 나서서 조금 더 좋은 기회 혹은 조금 더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4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막 좀 마음대로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다잡기 위해서 전교 1등, 2등을 데려다가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동의를 다 받고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제 안에 남아있는 이 학풍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시험을 보고 이제 그 친구들보다 제가 점수가 좀 낮게 나온 날에는 저한테 김치만 주셨어요. 밥에 김치만 주셨고 그 친구들은 뭐 등갈비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심을 좀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쟁이 사실은 지금도 아마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중맘들 사이에서는 또 대표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 진짜 잘 아는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또 대표적인 그런 마음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잘 아는 맘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과외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을 빼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규 수업을 빼는 과정도 결국은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학교에 조금 민원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엑스큐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OX 퀴즈로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평양 일중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OX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퀴즈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사교육 커뮤니티를 만든다. 이건 뭡니까? 옵니까? X입니까?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중맘 그리고 예술학교 이런 데 가려는 엄마들이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헬스 하느라고 언제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헬스장은 거의 요가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다를 떨면서 야, 어느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김대 보냈대, 책공대 보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식들을 어떤 선생님한테 보낼지를 정하는 곳이라고 보면 그런 커뮤니티가 있군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OX 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김금혁 정보자관이 맞춰주실 텐데 담임 교사에게 촌지를 준다. 촌지를 줍니까? 촌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요? 사실상 저희 담임 선생님은 6학년 과정, 6년 과정을 마쳤을 때는 집을 바꾸셨어요. 집을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평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 하면은 학생 생활 기록부 같은 것인데요. 이런 평정서가 대학교 입학할 때나 혹은 그 대학교 입학을 한 이후에 간부 사업에도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네. 거기서 선생님이 잘 써줘야 앞으로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저희 열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판 스카이캐슬의 문을 열 마지막 열쇠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열쇠는 뭐가 나올까요? 치열한 성적 경쟁이 나오는데 이것도 영상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진아, 네가 1등이야, 1등. 야, 축하해. 고마워, 인경아. 난 네가 3등을 해서 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자, 정합대학당 주세요. 이야, 정말. 축하해, 인경아. 어서 들어가 봐. 네 이름도 아까부터 부르댔어. 정합대학이겠지? 은진아, 은진아. 이게 무슨 드라마죠? 네, 이게 북한의 자기를 바쳐라 이런 예. 드라마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부는 잘하지만 농민 출신인 한 학생, 그리고 공부는 3등으로 좀 밀리지만 네. 장간부의 딸인 또 다른 학생이 서로 이제 대학 진학을, 김일성대 대학을 진학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엇갈린 운명을 맞게 되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 이런 걸 그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이제 수석을 해도 결국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그래요.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아까 뭐 청진의 무슨 대학으로 이렇게 농민 대학으로 가는 이런 네. 부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좀 북한 체제의 모순을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북한 아이들의 노력이 좀 허망해지는 모습도 드라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게 사실이요? 예. 시험에서 1등은 자기가 했는데 정합대학에 글쎄 책임 있었다리 간다고 안 가겠다지 않아요. 난 모두 농장 포전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넌 왜 대학에 가지 않았는가고 물어보면 난 책임비서의 딸이 아닌가고 말하는 네 모습이 보고 싶구나. 아버지. 아버지 뜻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던 대학을 1등한 자기 딸이 아니라 그 3등한 책임 간부의 딸에게 양보해라. 그리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봐도 뭐 권력 앞에서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 현실 또 드라마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책임비서 동지 딸이 추천 시험에서 3등을 했답니다. 그렇소? 그 대단하구만. 수고했어. 그런데 참 딱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정합대학 추천 대상자는 1등한 학생이 선출되게 되어 있는데 군적으로 지표가 하나밖에 안 나서 교육부장 동지도 딱히 합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면 긴급 보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면은 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북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좀 대학을 가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대학을 나와야만 그 다음 이른바 북한에서는 간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어떤 고위급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가 되기 위해서 즉 본인의 출신을 바꾸기 위한 그런 굉장히 바늘구멍 같은 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양 부유층 자녀들의 입시 얘기를 해봤다면은 네. 그 끝판왕 제일 위에 있는 그 김여정, 네. 뭐 그리고 김주애, 뭐 어떻게 교육받고 있어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그 이복형인 김정철하고 같이 스위스 베른에서 국제학교에서 조기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평양에 돌아와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의 그 특설반 예. 거기서 혼자 했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고위층 자제들과 함께 몇 명과 함께 특설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김여정하고 김정은의 이런 전례를 보면은 네. 사실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홈스쿨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영상으로 남기는 나중에 후계 우상화를 위해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북한의 몰랐던 또 입시 경쟁 이야기 저희 특별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